밀순에 여러 가지 효과가 엽록소가 있고 엽록소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제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브시스산 항종양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고 항암물질 SOD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항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밀순이 암 환자들한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리순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나오는데 보리순은 일본에서 개발이 됐어요. 일본의 이분이 약사인데 자기가 제약회사를 만들어서 보리순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순 같은 경우도 비타민 C도 많고 칼슘도 많고 철분,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많고 특히 이제 혈당 저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밀순보다는. 제가 이제 환자를 치료해 보면서 그래서 하나만 하시라고 하면은 밀순 위주로 하시라고 하고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보리순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거 동서양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보편적으로 간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녹즙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걸 많이 먹으면 몸이 차지 않냐. 다른 야채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밀순 같은 경우는 중성이에요. 이게 곡식의 싹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곡물 같은 경우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씨 같은 경우는. 근데 잎사귀는 물론 찬 효과가 있는데 이건 싹이기 때문에 중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거를 임상에서 많이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몸이 차다라고 한 체질이 이제 소음인이잖아요. 소음인 당뇨 환자를 치료할 때 제가 밀순 효과를 가장 많이 봤거든요. 다른 어떤 체질보다도요. 혈당 저하 효과가 있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임상적으로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밀순은 몸을 차게 하지 않는다. 몸이 찬 저체온증인 암 환자들은 꼭 드셔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생즙이 당근즙, 과일즙 이런 게 많이 쓰이는데요. 저도 당근즙 많이 썼습니다. 암 환자 치료할 때요. 근데 좋은 결과를 이제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과일즙 같은 경우는 단식하거나 할 때 많이 쓰는데 편하죠. 당분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힘이 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간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제대로 된 과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 시대에 있어서. 이 과일의 모양과 맛과 향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영양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 주거든요. 살충제도 쓰고. 예를 들어서 1950년대 사과 하나를 얻을 수 있는 철분을 지금 현대에 있어서 동일한 양을 섭취하려면 사과 40개 정도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력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맛은 좋아졌지만은 실질적인 생명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는 또 GI 지수가 높잖아요. 고혈당을 만들기 때문에 이 암의 먹이가 이제 당분이잖아요.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는 드시지 말라. 저는 암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밀순에다가 비트라든지 샐러리라든지 감자라든지 솔잎, 씨앗, 또 유기농 야채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산야초 같은 거, 민들레라든지 미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섞을 수가 있는데요. 주 재료는 밀순이 돼야 됩니다. 다른 재료 다 합쳐서도 밀순보다 더 많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다른 재료들에서 약간 독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각각의 효능들 때문에. 그리고 좀 몸을 차게 만들 수 있는데 밀순 자체가 간 해독이기 때문에 설령 다른 야채 녹즙이 편중된 성질로 인해서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것과도 중화가 됩니다. 이제 원칙이 밀순의 양이 가장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50cc, 고혈압, 당뇨가 있다 그러면 100cc, 150cc 이렇게 가다가 암이 있다 그러면 300cc를 드시게 합니다. 당연히 이 야채 생즙은 무농약, 유기농 철저하게 이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저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재료 문제가 참 심각한데 샐러리라든지 그런 경우도 말은 무농약, 유기농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재배 방식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공급해주는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가지시고 해줘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즙을 갈면은 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맨 처음에 몰랐어요. 저도 뭐 기구가 뭐 얼마나 중요했는데 제가 자연요법을 하면서 치료를 실패했던 이유 중 하나가 녹즙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이제 어떤 녹즙기를 권하면은 이제 말을 안 듣고 다른 녹즙기를 하시는데 환자분이 나중에 고백을 하세요. 사례 하나만 얘기하면요. 엄마랑 딸이 제가 밀순을 드시라고 이제 권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셨는데 딸이 엄마 집에 가서 밀순을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 먹었던 밀순 맛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녹즙기가 달랐던 것입니다. 딸은 제가 사라고 한 녹즙기를 안 샀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썼다가 맛이 진하고 양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자기가 괜히 말을 안 듣고 장깨를 부려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녹즙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효과에 있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신장 해독 수박입니다. 서과 이런 한약재로 예전부터 이제 사실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보약으로 많이 쓰였거든요. 여름철에 이제 더위 먹고 열 나고 갈증 나고 이런 데 있어서 약재로 많이 쓰였습니다. 이제 수박 껍질, 이 수박 살만 먹는 게 아니라 이 껍질의 효과가 더 많습니다. 미네랄, 마그네슘 같은 것도 많고 신장병, 부종, 당뇨, 신장에서의 독소를 해결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수박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 해독, 히포크라테스 스프를 쓰는데요. 이제 그리스의 유명한 의사가 그 음식으로서 병을 고쳤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폐결핵과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히포크라테스를 이용해서 식이요법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한국식으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뭐 토마토, 양파, 대파, 샐러리, 밀싹, 비트, 흑임자, 마늘, 현미 잡고 이런 것들을 써서 다지기망으로 갈아낸 다음에 물 없이 유리범람 같은데 약한 불로 고아서 스프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해독이 필요한 모든 질환들, 대사증후군, 암 이런 거 식이요법으로 굉장히 중요한 걸로 권하고 있습니다.
맨발 흙길 걷기를 권하는데요. 이게 제가 여름 휴가 때 북한산에 둘레길 가서 저희 아들과 함께 찍은 건데요. 제가 이제 2019년 8월 때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 점심 시간에 1시간씩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2019년 8월부터 모든 환자들에게 맨발 걷기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환자들과 함께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이 이제 마포에 있는데요. 성미산에 황토길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서 구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황토길을 만들어 놓고 환자들에게 거기 가서 하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지금은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에서 학술부회장으로 맨발 걷기를 많이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에도 국회회관에서 맨발 걷기 7주년 행사를 하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맨발 걷기는 절대적으로 이제 암 환자한테 필요한 운동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시간,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라든지 이게 되면 2시간, 암이 있다 그러면 한 5시간까지도 그 계속 걸으라는 게 아니라 쉬엄쉬엄 걷다가 쉬다가 이 접지 않은 그런 시간을 5시간 이상은 이제 하라고 말합니다. 저희 집 고양인데요. 발바닥을 이 접지 매트에다가 대고 있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좋다는 걸 아는 거죠. 이 맨발 걷기에 이제 3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압 효과입니다. 이 발이 인체의 축소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발가락은 머리, 눈, 귀, 코 이런 거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발뒤꿈치는 골반, 이 안쪽은 내장. 이런 반사점들 이것들을 지압하거나 이 해당하는 장기들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잘 아시는 거죠. 요목한 분이 용천열이잖아요. 용천열 이제 신장이 원열인데 시작경열인데 저희가 구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풍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있을 때 용천열을 많이 쓰게 됩니다. 저희가 침과 뜸 한의원에서 꼭 받지 않아도 맨발로 걷는 것만으로도 침과 뜸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맨발 걷기가 효과가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접지 효과인데요. 이제 가장 큰 효과가 이제 활성산소를 무력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전자가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 세포에서 전자를 하나 얻어다가 자기가 안정화되려고 하거든요. 그럼 정상 세포를 부시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염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항산화제를 먹어서 전자를 하나 공급해줘서 항산화제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항산화제를 먹지 않아도 발에 땅을 대고 있는 것만으로도 활성산소가 무력화되는 방법이 맨발 걷기입니다. 그래서 천연 항산화의 효과가 있다. 에너지들이 땅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접지를 함으로써 인체에서 활성산소의 작용을 무력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생혈구를 보여줬는데요. 이게 이제 연전현상입니다. 적혈구 사이가 이렇게 엽전 꾸러미처럼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적혈구 표면에는 제타전이라고 해서 적혈구 사이를 서로 밀어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어야지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액이 맑아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 사이를 밀어내기 위해서 천연 아스피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암의 어혈과 순환 장애를 해결하는데 적혈구의 제타전이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암에 효과가 있다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맨발 걷기가 ATP,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많이 향상시킨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티졸, 암 환자분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많잖아요. 불면증도 많고 소화장애도 많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코티졸 호르몬의 분비를 정상화시키기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을 치료한다라는 그런 여기 있습니다.